자,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배우는 세 번째 함수입니다. 벌써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제 삼각함수예요. 근데 지금 흐름이 어때요? 지수하고 로그를 다 배운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를 다 배우고 삼각함수를 따로 지금 세 번째 별도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지수하고 로그는 서로 우리가 지수를 로그로, 로그를 지수로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둘을 묶어서 같이 배웠고요. 이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얘만 좀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이름 정도는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3 과정에서 배운 이제 삼각함수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제한된 각과 제한된 상황에서 거의 맛보기만 보신 거고요. 그것을 1차 확장하는 게 고1에서의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원에서의 삼각함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통 수능 범위가 되죠. 거기에 이제 이과들은 다음 학년 과정인 미적분에서 조금 더 확장한 삼각함수까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합쳐서 같이 배웠다가 분리됐다가 뭐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 돼요.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는 공통 과정의 삼각함수는 내용이 꽤나 많아요. 내용 자체가. 우리 교재의 페이지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삼각함수의 시작 페이지가 12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각 되어 있는 게. 그럼 얘가 다 끝나는 게 언제냐면 저기에 219페이지에서 끝나요. 128페이지에서 219페이지면은 90페이지 분량이 나오죠. 그렇죠? 90페이지 정도. 그러면 앞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다 한 게 128페이지까지인데 삼각함수 하나가 90페이지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꽤나 양이 많다는 거죠.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아요. 삼각함수는 꽤나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던 기본적인 연산의 흐름과 많이 달라요. 특징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따로 공부하는 이유도 있고 또한 지금 이제 90페이지에 걸쳐서 삼각함수가 이제 펼쳐질 거라고 했는데 중간고사는 당연히 그 중간에 어딘가에 끊겨요. 그래서 중간고사에도 삼각함수의 일부가 들어가고 기말고사에도 삼각함수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1학기 내내 풀죠. 1학기 내내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에 들어갔던 삼각함수를 당연히 기말에 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삼각함수 전체의 내용을 풀려면. 그래서 이 수원에서 삼각함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내신용으로 일단 굉장히 꽤나 높습니다. 얘가 내신용으로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추후에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도 삼각함수 단원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게 느껴질 거예요.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 이유는 얘네만 굉장히 독특하다. 우리가 그동안 알던 방정식, 부등식 얘네들하고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접근들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암기해야 될 것들이 꽤나 좀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까지 배웠는데 우리가 암기해야 돼 이런 걸로 막 선생님이 막 열심히 해야 되라고 한 건 별로 없어요. 암기라기보다 성질 이런 것들을 문제 풀면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 위주니까 기본 연산 프린트를 막 드렸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암기를 직접 잘 해서 많은 것을 좀 외워놓고 그 중에 내가 써야 되는 것들을 막 뽑아서 써야 됩니다. 좀 일단 긴장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각함수 단원 좀 긴장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단원들보다 최소 1.5배, 2배 정도의 기본 학습 시간에 투자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같은 정도의 성취를 이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해도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 라인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 안 가는 건데 자, 기본 사전 작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각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운 건 뭐가 있냐면 각을 뭐라고 정의했냐. 자,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부분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반직선 OX와 반직선 OI가 만들어내는 이 부분을 각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이 각은 이 안쪽 각이 있고 바깥쪽 각이 있죠. 지금 딱 보듯이.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본 각은 이 안쪽 각만 본 거예요. 바깥에 있는 각은 전체 다 한 게 360도인 걸 아니까 안쪽 각을 측정하거나 하면 바깥쪽 각을 물어봐도 해결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각에 대한 종류는 각의 크기에 따라서 무슨 각이 있었어? 요게 평각입니다. 180도. 그 다음 요게 직각이죠. 90도. 그래서 직각보다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부르고
90도보다 큰 각을 둔각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의 기본 용어들이 있었어요. 또한 각의 표현은 자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돌려오면 요게 90도, 180도, 270도, 360도인데 이 360도인 반시계 방향의 한쪽 방향에 대해서만 우리는 논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 확장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름이 일반각이다라고 불리우는 거야. 일반각. 그 말은 자 이제 이 반직선입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요쪽 각과 요쪽 각을 동시에 말할 건데 각을 말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벌어진 거냐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진 각, 여기서 OX에서 OY까지 벌어진 각과 OY에서 OX까지 벌어진 각을 그냥 같은 각으로 취급해서 표기해오고 말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걸 구분을 질 거야.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자 그러면 요 OX라는 반직선에 해당하는 이 선을 기준선으로 할 겁니다. 이제 기준선입니다 라고 해서 그 선을 시초선이라고 불러. 각을 이야기하는 시작선이야. 그럼 우리가 좌표평면에서는 저 시초선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X축. 원점에서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향하는 이 선을 시초선의 자리로 둘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준 잡기 좋은 자리란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요 반시계 방향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쪽과 바깥쪽. 자 그래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말하는 이 각을 양해각이라고 합니다. 양해각. 시계 방향으로 가는 이 각을 음해각이라고 부릅니다. 양해각과 음해각. 자 다음 시초선으로부터 이렇게 어딘가만큼 이렇게 각을 만들고 멈췄죠. 멈춘 이 선을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동경. 자, 간단한 숫자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알던 대로 여기가 한 60도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대. OX하고 OY가 60도 떨어져 있대. 그럼 얘를 양해각으로 표현하면 양해각으로 60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60도 갔어요. 그러면 시초선에서 음해 방향 이쪽으로 시계를 우리가 시계 바늘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도 여기가 멈출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렇게 돌려도 멈출 수 있겠지만 그럼 반대 방향으로 이 OY를 이렇게 돌렸다. 그럼 얘 몇 도예요? 여기가 60도니까 360도에서 60도만큼 제외하면 이만큼이 300도의 크기가 되지. 그럼 얘를 음해 방향 300도 마이너스 300도라고 표기를 하겠다는 거야. 시계 방향은 플러스,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로 표기한다. 자, 그러면 둘이 합쳐서 360도 나와야 되는 거 알겠지? 자, 양해각과 음해각 이해했습니까?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양해각 120도하고 같은 위치에 멈추는 거는 음해각 몇 도? 240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60도인 양해각과 마이너스 300도인 음해각은 이 시초선으로부터 방향만 다를 뿐 같은 자리에 멈추게 되지. 같은 자리에 멈추게 되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각을 같은 동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동경. 오케이? 같은 동경. 이해됐어? 그럼 이제 각을 조금 더 확장해 볼 겁니다. 아, 나는 요만큼이 아니고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와서 또 멈출 수도 있겠지. 내가 이 시계 바늘을 가지고 한 바퀴 돌아와서 이렇게 멈췄어. 똑같은데 멈췄어. 그럼 그 각을 또 논하는 거야. 한 바퀴 돌아오면 몇 도입니까? 360도죠. 거기에서 60도만큼 더 가면 역시 같은데 멈추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회전하는 각들까지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냥 0도에서 360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럼 360도. 두 바퀴 돌아왔어요. 그러면 720도.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각을 회전각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회전각. 한 바퀴 돌았어. 회전각.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시계바늘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온 거나 얘를 두 바퀴 돌리고 멈춰도 똑같을 거 아니야. 두 바퀴 돌리고 60도 가도 같을 거다. 뭐가? 멈추는 위치가. 동경이. 자, 그러면 360도에 1을 곱하든 2를 곱하든 3을 곱하든 몇 바퀴를 돌든 360도에다가 몇 바퀴를 돌든 60도 올라가면 같은 자리에 멈추겠네.
되는 거야. 그래서 요 60도만큼에서 시작한 그 동경을 모든 회전각을 포함해서 나타내는 일반각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냥 60도 그게 아니고 몇 바퀴 돌고 60도 이렇게 각을 확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이때 이 n값은 회전각이기 때문에 정수입니다. n은 반드시 정수값이 나오게 돼요. 한 바퀴 돌았으면 1, 두 바퀴 돌았으면 2, 세 바퀴 돌았으면 3. 그럼 정수값 들어가면 여기 뒤에 있는 이 60도 크기만 같으면 걔네들은 같은 동경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같은 동경이 의미됐습니까? 그러면 음의 각으로 도는 것도 있고 정수라고 그랬으면 마이너스도 된다는 소리네. n값이 마이너스. 그럼 n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얼마인 거야? n값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60도 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300도?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게 나오는 거야. 뒤로 한 바퀴 돌아왔다가 다시 요로 간다. 시계만 해가지고. 그러면 뒤로, 요 자리에서 뒤로 두 바퀴 돌아오고 다시 60도만큼 양해각으로 간다. 뒤로 두 바퀴 돌아오고 양해각으로 간다. 그럼 얘도 같은 동경인 겁니다. 다 같은 동경인 거야. 420도, 780도, 마이너스 300도, 마이너스 660도 걔네들은 다 같은 동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같은 동경임을 찾으려면 다 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일반각으로의 정식 표현은 자, 이 벌어진 부분을 세타 또는 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표현이 알파인가? 알파로 시작하네요. 자, 여기를 알파각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동경의 정식 일반각 표현은 360도 n 플러스 알파도 이때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각의 표현이에요. 자, 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시초선 좌표평면으로 가지고 오면 이 좌표평면에 이제 모든 일반각들을 이야기할 때 요 1사분면에 해당하는 일반각들, 여기 어딘가에 멈춘 요 1사분면에 해당하는 각들은 모두 시초선의 자리 0도부터 그다음 저 90도가 되는 경계에 사이 범위가 있겠지. 자, 이만큼이 90도니까. 그래서 요 1사분면과 2사분면의 경계가 되는 이 녀석의 동경이 360도 n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동경은 얼마가 되겠어? 360도 n 플러스 180도의 동경이 되겠지? 그러면 3, 4, 4분면을 경계를 하는 이 y축의 일부분은 360도 n 플러스 270도의 동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어느 각이다 라고 하면 시초선인 360도 n 0도, 360도, 720도 그 시초선에서 요 90도 사이에 있는 각들은 모두 1사분면 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2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겠어? 2사분면에 있는 어느 각입니다. 라고 하면 360도 n 플러스 90도인 경계와 360도 n 플러스 180도인 시초선 사이에 있는 각이에요. 이렇게 쓰면 2사분면에 있는 어느 각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평면의 점의 좌표를 이야기하듯이 좌표평면에서의 어떤 동경에 대한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3, 4분면의 각, 4, 4분면의 각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 각의 표현이에요. 각. 자, 일반 각에 대한 적응을 한번 해봅시다. 시초선이 반직선 OX일 때 다음과 같은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봐라. 대략 나타내는 거야. 정확하게 작도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몇 사분면에 있냐가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30도의 각을 나타내보래요. 좌표평면이 아니지. 자, 그러면 OX 이렇게 놓고 30도 이 정도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50도는 어디 있어요? 시초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80도 돌았고 거기에서 70도 정도 더 돌아가니까 이 정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250도. 시계 방향으로가 음의 각이라고요. 반시계 방향. 그럼 여기는 몇 도야? 양의 각으로는
10도 되겠죠. 양해강. 자, 630도예요. 630도. 630도 어떻게 있을까요? 630도. 한 바퀴 돌아오면 360도에서 더 가야지. 몇 도 더 가? 270도를 더 가야지. 270도 더 가면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 그래서 한 바퀴 돌고 270도에 멈췄어. 여기가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750도는 어딜까요? 마이너스 750도. 음의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자, 돌아왔다. 마이너스 360도. 한 바퀴 더 돌아왔다. 마이너스 720도. 그럼 마이너스 750도면 여기서 30도 정도를 더 가야죠. 그죠? 그래서 요 시초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30도 더 내려온 자리가 마이너스 750도의 동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다음에 시초선이 OX일 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표현해보자. 일반각 360도 N 플러스 알파. 그냥 쓰면 돼요. 360도 N 플러스 알파. 360도 N 플러스 알파. 자, 이때 일반각을 나타내는 360도 N 플러스 알파도에서는 이 알파를 항상 양의 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주기로 합니다. 음의 각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각이 있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일반각을 표현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40도니까 얘는 양의 각으로 몇 도예요? 220도? 220도가 되겠지. 그럼 얘가 360도 N 플러스 220도 이렇게. 자, 마이너스 45도래요. 그러면 양의 각으로 몇 도입니까? 315도가 되겠죠. 그래서 360도 N 플러스 315도.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자, 다음과 같이 다음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이렇게 나타내래요. n이 정수인 꼴로. 그러면 얘는 지금 양의 각 0에서 360도 사이니까 360도 곱하기 0 플러스 80도. 한 바퀴도 돌지 않고 그냥 간 각이야. 이런 뜻이야. 시초선에서. 자, 그러면 400도면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돌고 넘어갔죠. 한 바퀴 돌고 몇 남았다? 40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0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뒤로 한 바퀴면 마이너스 360. 뒤로 두 바퀴면 마이너스 720. 뒤로 세 바퀴면 마이너스 1080도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080도에 플러스 80도를 해야지 마이너스 1000도랑 같아지죠. 그럼 마이너스 108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80 이렇게 써주기로 하는 겁니다. 여기를 양의 각으로 써주기로 하는 거라고. 오케이? 지금 보니까 어때? 1번과 3번이 동경이 같은 겁니다. 80도, 80도. 그러니까 80도하고 마이너스 1000도는 동경이 같은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300도. 자, 그러면 1080도에서 한 바퀴 더. 마이너스 1360. 1440도. 자, 그러면 뒤로 1440도 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140도를 가야 마이너스 130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뒤로 몇 바퀴? 뒤로 4바퀴. 다시 앞으로 140도 이렇게 쓰기로 한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각을 양의 각으로 맞추기 위해서 앞에 완벽한 회전각 더하기 양수로 표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따라오고 있어? 자, 기본 각의 표현이에요. 자, 다음은 몇 사분면 각인지 말해보자. 자, 이걸 일반각으로 따져가면 좀 귀찮아져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사분면에서 추적을 해보세요. 360도만큼 간 다음에 620도면은 자, 360도만큼 간 다음에 플러스 260도예요. 그럼 260도 더 가면 어디 있어? 90도, 180도, 260도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제3,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680도예요. 마이너스 680도. 자, 음의 각 잘 봐야 돼요. 음의 각. 자, 뒤로 한 바퀴 돌아왔어요. 마이너스 360도.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320도를 더 가야 마이너스 680도죠. 그럼 한 번에 가려면 자, 마이너스 320도를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 마이너스 320이니까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쟤를 회전각
일반각의 동경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720도 플러스 40도와 같죠. 마이너스 680도가. 회전각. 이렇게 해서 뒤로 2바퀴, 위로 40도. 이렇게 일사분면입니다를 찾는 방법이 또 있는 거야. 자, 바로 따라간 거랑 일반각을 이용한 표현을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실 건데 각이 크면 추적이 힘들어요. 귀찮고. 각을 작게 만드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때그때. 각을 작게. 자, 1230도 어떻게 따라갈까요? 1230도. 자, 아까 한 바퀴 360, 두 바퀴 720, 세 바퀴 1080. 자, 여기서 출발. 1080. 세 바퀴 돌고 1230이면 얼마 더 가야 돼? 150도를 더 가야 되겠죠? 그럼 150도 더 가면 어떻게 돼? 아이고, 반대로 돌았다. 360, 720, 1080에 150도 가니까 90도 더하기 60도. 그러니까 150도는 2, 4분면각에 있겠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저걸 이제 식으로 정확하게 보면 360도 곱하기 3 플러스 150도. 이렇게 일반각의 동경을 찾은 후에 얘가 제 2, 4분면이야. 이렇게 말하고 늘 있을 거예요. 교재들은. 하지만 그냥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익히고 있지만 빠르게 찾아가야 된다. 자, 마이너스 1500도입니다. 마이너스 1500. 마이너스 1500. 자, 회전각이 몇 바퀴인지 얼추 근사치를 일단 가야 돼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이너스 1440이니까 1500. 마이너스 60도 더 가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60도 요 정도 더 가는 그냥 끝난 거야. 편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 4사분면의 각이다. 어떻게 찾았는지 알겠니? 자, 지금 4번 선생님이 일반각 안 찾았어요. 한 방에 갔어요. 자, 음의 각과 양의 각을 수시로 막 넘나드셔야 돼요. 음의 각과 양의 각. 더 해볼까요? 480도. 480도. 360, 120.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570도. 570도. 360, 290이죠. 그러니까 290. 어려워. 그러니까 720에서 빼도 되는 거예요. 이게 720도에서 빼기 150도구나. 빼기 150.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양의 각과 음의 각을 자꾸 이제 우리가 회전각을 따라가고 어디에 90도, 180도 중에 멈출 거냐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각의 크기를 360도 더하기 알파도의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알파가 가장 작은 것은 자, 회전각 빼고 시초선에서 누가 제일 조금 벌어져 있니? 그 뜻이죠. 다 양의 각으로만 보는 겁니다. 자, 1번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720도를 기준으로 가야 돼요. 두 바퀴 돌고 플러스 몇 도? 220도라고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140 쓰면 안 돼요. 양의 각으로 쓰는 거야. 자, 그럼 2번은 마이너스 360도까지 간 다음에 다시 60도를 돌아와야 멈추게 되고요. 자, 3번은요.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플러스 260도를 하면 마이너스 100도가 되죠. 4번은요. 360도에서 40도를 더 가면 됩니다. 5번은요. 5번 어떻게 해야 돼? 720도에서 빼기 20도예요. 빼기 써? 안 써? 안 쓴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60도에서 플러스 340도라고 써야겠지. 그럼 알파 제일 큰 거 누굽니까? 5번이 되겠죠.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자, 일반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n은 정수, 알파는 0 이상, 0 이상, 0 초과의 양의 각으로 표현하겠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사분면에 대한 일반각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2번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제 각 사분면의 각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1사분면의 각, 어떤 각이 1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럼 얘가 어디 있대? 1사분면의 각이면 여기 있대, 그치? 그럼 여기 있으면 요 시초선인 360도 n과 1, 2, 4분면의 경계인 360도 n 플러스 90도의 사이다. 자, 그러면 세타는 360도 n,
360도 n 플러스 90도 사이에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제 1사분면의 각을. 이거 내가 알았어야 되는 거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각인 거 내가 알았어야 되는 거야. 이때 유일한 규칙은 n은 정수입니다 라고 하는 규칙밖에 없어요. 유일한 건. 자, 그렇다면 세타를 설정을 했다면 3분의 세타를 만드는 거야. 3분의 세타를 만들려면 모두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20도 n 3분의 세타 120도 n 플러스 30도 사이에 멈추게 됩니다. 이때 n은 정수 당연한 거야. n은 여전히 정수입니다. 아, 그러면 얘가 취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자리는 누굴까요? 이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이제 n에다가 정수를 대입을 해봅니다. 첫 번째, n이 0이면 0초가 30도 미만에 얘가 멈추게 돼요. 1사분면에 멈출 수도 있다. n이 0일 때는. 그럼 n이 1일 때는 120도와 150도 사이에 멈출 수도 있다. 120도하고 150도 모두 2사분면의 각이죠? 2사분면. 자, n이 2면 240도와 270도 사이에 멈춰요. 이게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이죠. 다 나오네. 자, n이 3이면 360도가 나오고요. 360도 플러스 30도가 나와요. 즉 n이 0일 때와 정확하게 같은 동경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n이 4일 때는 얘랑 같은 동경이 나와요. n이 5일 때는 얘랑 같은 동경이 나오고요. n이 6일 때, 7일 때, 8일 때 계속 얘네들만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1사분면에서 나옵니다가 똑같은 각이 나왔지? 자, 그래서 이제 회전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1, 2, 3, 4분면의 각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n값은 정수기 때문에 일일이 대입해보고 같은 사분면 나올 때까지 대입해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n에 따라서 어떤 건 이렇게 3개, 어떤 건 2개가 가능한 이런 각들이 나옵니다. 몇으로 나눴냐에 따라. 어떤 뜻인지 이해됩니까? 자, 중요한 포인트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를 세팅해서 그것을 문제가 원하는 대로 나눈 각에 정수를 대입해서 그 가능한 각들을 모두 골라주는 겁니다. 자, 여기 3번이 중요해요. 아, 2번에도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지금 쉽지 않을 거니까 2번에도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3번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일명 특별한 위치에 있는 두 동경에 대한 정리입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는 두 동경. 특별한 위치. 자, 서로 각의 크기는 다른데 그 동경의 위치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을 거냐. 첫 번째는 두 동경 일치할 때입니다. 일치. 두 동경이 일치. 둘이 크기는 다른데 그러니까 360도 플러스 알파, 360도 플러스 알파. 그 알파는 같은데 n값이 다를 때라는 뜻인 거예요. 둘이 동경이 일치하면.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동경이 360도 n 플러스 얘가 세타. 베타라고 하는 동경도 360도 m 플러스 세타 이렇게 돼 있는 꼴이라는 거야. 여기에 정수는 다르지만 일치한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 어느 하나에 여기에 알파 동경이 있는데 베타 동경은 더 이렇게 돌고 와서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더 돌았든 덜 돌았든. 그러면 둘이 같은 위치에 멈춰서 동경이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세요.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세타 각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그 각이 360도 n이라고 하는 시초선에 멈추게 됩니다. 뺀 값이 여기 되는 거예요. 전체 이 베타 크기에서 알파만큼 빼면 이 알파 동경이 여기에 와서 멈추게 된다 이 뜻이에요. 베타 동경이. 자,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하면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뺀 값이 시초선의 일반각을 갖게 됩니다. 시초선의 일반각.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때 두 동경가 일직선상의 반대편에 있게 됩니다. 일직선상 반대편에 있는 위치. 자, 이렇게 해서 일직선이 있는데, 자, 요만큼이 알파각이면 이만큼이 베타각인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 이제 요 알파각의 크기랑 막꼭지각이니까 여기가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베타각의 전체 크기에서 알파각만큼은 빼주면 여기 멈추게 되죠. 그래서 그 뺀 값의 시초선, 뺀 값이 동경이 여기에 멈춘다.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뺀 그 동경이 360도 n 플러스 180도의 자리에 멈춥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 동경의 차가 360도 n 시초선에 멈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왜 뺐더니 어디에 멈추는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유도해야 돼요. 문제 나올 때마다. 자, 세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인 두 동경.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래요. 자, Y축의 대칭인 두 동경을 그냥 선생님이 작도를 해보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Y축의 대칭이니까 얘네가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크기를 알파각이라고 하고 이만큼의 크기를 베타각이라고 한다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동그라미면 알파각끼리 여기가 크기가 같아지겠죠. 90도에서 동그라미 각을 빼니까. 그럼 이만큼이 알파각이랑 크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각에다가 알파각만큼 이번에는 더해주면 여기 멈추게 되죠. 더해주면 여기 멈추게 돼요. 이번에는 두 동경의 합이 180도의 시초선에 멈추게 된다. 자, 네 번째가 X축 대칭인 두 동경입니다. X축의 대칭인 두 동경. 자, X축의 대칭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각의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럼 이만큼을 알파각이라고 하면 이만큼의 크기가 베타각인 거예요. 자, 그럼 역시 이제 90도에서 뺐으니까 자,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같은 거고 이제 여기가 알파각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베타만큼 이렇게 온 데다가 베타각만큼 왔는데 거기다 알파각을 또 더해주면 그 알파각만큼 더해준 게 여기 멈추죠. 그래서 베타각이랑 알파각이랑 더한 게 360도 n 요 시초선과 일치해요 라고 하는 식을 찾게 되는 거야. 이 네 가지의 관계가 특별한 위치의 두 동경의 기본 네 가지의 위치 관계예요. 자, 뭐 일치할 때, 반대편일 때 Y축 대칭, X축 대칭.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어떻게? 두 동경을 빼면 시초선이 여기에 멈춘다. 동경이 시초선에 멈춘다. 다음 일직선상 반대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동경의 위치가 180도에 위치했습니다. Y축 대칭이면 요만큼을 더해주면 멈추고요. X축 대칭이면 그만큼 더해주면 시초선에 멈춰요. 라고 하는 밑에 있는 최종적인 식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고 끄집어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 기본적인 위치 관계에 추가로 Y는 X 대칭과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있는데, 자, Y는 X 대칭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자, Y는 X 대칭인 두 동경. 자, 그러니까 힌트는 뭐냐? 두 동경을 더하기나 빼기를 해서 우리가 표현하기 쉬운 어디에 멈출 거냐 이 뜻인 거야. 표현하기 쉬운. 자, 그러면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한번 작도를 해보면, 자, 이제 45도 각도, 여기 이제 Y는 X가 되고요. Y는 X의 대칭이 각이니까, 자, 요 정도 하고, 자, 요 정도. 자, 여기가 각이 같고, 자, 여기가 각이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작은 각을 알파각, 큰 각을 베타각이라고 하면, 자, 힌트는 그거야. 두 동경을 더해야지 멈추냐, 빼야지 멈추냐, 이런 걸 보는 거야. 두 동경을 더하거나 빼서 쉬운 동경을 찾아라. 자, 그러면 요 알파각이, 여기가 알파각이죠? 얘하고 같잖아. 그치? 그러면 둘을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더해주면 여기 멈추죠. 둘을 더한 값이 90도의 동경에 멈춘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Y는 X 대칭까지. 여기 Y는 X 대칭을 대비하면 뭐 더 이상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X 대칭이 아마 문제에서 볼 때도 있는데 그려서 한번 유출을 해보세요. 자, 밑에 써있는 최종 결론 이해되겠어요? 자, 우리 교재에 보면 129페이지에
4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거기다 체크해 놓으시고 지금 선생님이 그걸 다 그림을 표현을 하고 최종 결론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1, 2, 3, 4, 5번까지 잘 체크해 놓으시고 직접 유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29페이지에 4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아시겠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각 세타와 5세타 알파 베타가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얘입니다.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자, 그러면 일치할 거니까 어떻게?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뺀 그 녀석이 360도 n이라고 하는 자리에 멈출 거다. 이 식을 찾아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규칙은 n 값은 뭐예요? 정수입니다. 항상 n 값은 정수예요. 자, 그러면 4세타는 360도 n에 멈추니까 세타라고 하는 각은 90도 n 정도로 표현이 될 거야. 그러면 n에다가 정수값을 대입합니다. n이 0이면 세타는 0, n이 1이면 세타는 90도, n이 2면 세타는 180도, n이 3이면 270도, n이 4면 360도, n이 5면 6이면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때 세타는 0도와 360도 사이 각이니까 세타로 가능한 각은 90도 또는 180도 또는 270도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뭐 했어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이 식을 만들어서 세타에 해당하는 값을 표현을 해놓고 n 값이 정수인 것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저 사이에 들어가는 세타 각을 찾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요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연습해 보세요. 작도도 조금 신경 써서 해보시고요. 서두르지 말고 130페이지, 131, 2페이지 자, 연습.